두 번째 주제는 평가위원은 누구인가입니다. 평가위원 영업을 잘하려면 평가위원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주제는 평가위원은 고객, 즉 발주처의 평가를 대행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평가위원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고객, 즉 발주처는 어떤 공급업체를 원할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건설교통부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다면 건교부 발주처는 어떤 업체를 원할까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공무원은 중립적이죠. 그렇다고 해서 공급업체나 솔루션에 대한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꼭 어떤 회사를 선호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솔루션이 있고 그 솔루션이 선택돼야 그들의 사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사업은 기술 수준이 높아서 고난이도의 터널 사업을 많이 한 업체가 선정이 돼야 돼. 또는 이번 사업은 계속 사업이라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사업의 리스크가 커져서 가급적이면 1차 사업을 했던 업체가 계속해야 돼. 이런 식의 호불호가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평가위원을 설득할 때의 핵심은 우리 회사가 발주처, 즉 고객의 이런 이슈를 잘 이해해서 평가위원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평가위원의 특징은 놀랍게도 평가위원은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조달청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석사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거나 아니면 한 분야에 15년 이상의 경력자가 조달청 평가위원의 자격 요건입니다. 즉 가방끈이 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속습니다. 가방끈이 길다고 전문가일까요? 현장에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데는 반도체 부품이나 반도체 지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학과의 대학교 교수가 참여를 하죠. 근데 이 반도체 학과의 교수님은 반도체를 평가하는 게 아니죠. 뭘 평가합니까? 미사일 시스템을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반도체 학과의 교수님은 미사일 시스템의 전문가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는 비전문가이거나 아니면 기껏해야 부분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은 쉬운 제안입니다. 특히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입에서 교수님은 사업의 내용을 처음 들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굉장히 전문가일 것이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서 이 사업은 무엇이 중요하고 고객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쉽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앞으로 조달청 평가위원을 만날 때는 내가 전문가로서 유용한 사업 정보나 이번 사업의 본질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진지한 모습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지하게 전문가로서 평가위원에게 어프로치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 평가위원은 대부분 통합적 평가자입니다. 이 말은 조금 낯설 건데요.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평가를 다 이렇게 할 줄 압니다. 평가표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각 항목의 점수를 이렇게 주고 토탈 몇 점 이렇게 점수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게 점수를 주시는 분들도 있죠. 이분들을 분석적 평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렇게 평가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냐고요? 토탈 점수를 먼저 주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제안서나 프리젠테이션을 보고 직관적으로 등수를 결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안서를 이렇게 읽어봤더니 이 업체가 제일 준비가 잘 됐네. 그러면 92점 줘야지. 92점을 이렇게 배분하는 겁니다. 이 업체는 약간 준비가 덜 됐네. 10점 줘야지. 그러면 90점을 배분하는 건 12점에서 2점만 빼면 되거든요. 이 업체는 많이 밀리네. 한 85점. 그럼 또 90점에서 5점만 빼면 85점이 되는 겁니다. 이분들을 통합적 평가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분석적 평가자이고 누가 통합적 평가자일까요? 분석적 평가자들은 실무자, 엔지니어, 전문가들입니다. 통합적 평가자는 연세가 많은 교수님, 아니면 임원,
아니면 대표적으로 사용자, 분사업으로 보면 군인 같은 분들, 이분들이 통합적 평가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분석적 평가자고 통합적 평가자일까? 기준이 뭘까? 아주 단순합니다. 분석을 할 수 있으면 분석적 평가를 하겠죠. 이 통합적 평가자들은 분석적 평가를 할 수 없는 비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통합적 평가자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통합적 평가자의 영향력이 높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상당히 중요한 의견은 그 시스템의 전문성을 가진 분들도 있겠지만 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입니다. 만약에 그게 군 시스템이라면 군인이 될 거고요, 은행 시스템이라면 은행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것은 제안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대부분이 분석적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통합적 평가자들이 무엇을 보고 평가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향력이 큰 통합적 평가자를 설득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자를 만났을 때 통합적인 관점을 가진 평가자에게는 전략에서 이겨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 번째 주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